안녕하십니까. 네,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이작가야입니다. 네, 독도상입니다. 한 주간 한주 건너뛰었는데 한 해를 네네. 너무 바빠가지고요. 네네. 네, 추석을 맞이해서 네. 추석이니까 한가하죠. 그 추석 때 어디 가요? 아니 저 부천. 네. 부천 갑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정우경 본부장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돌아다니지 말라고 추석 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부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통근거리예요. 아니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모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인다고 해봤자 3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어차피 저 집에 계신 형님은 또 자가격리 중이시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네. 자발적 자가격리. 네. 명절에 또 다녀오시는군요. 뭐 맛있는 것 좀 많이 좀 싸워갖고 나도 좀 주고 했으면 좋겠네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에 대한 화합과 네. 회복, 네. 화해, 애도를 그린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거는 좀 이따 하고요. 네. 추석 특집이니까 추석에 더 가까운 날엔 네. 업로드해야지. 그 전에 네. 화제작이죠. 네. 2018년작이긴 한데 아, 그러네요. 이제서 화제가 됐어요 우리들한테. 네. Sorry to bother you. You're doing so good with the voice thing. 이거 어떤 영화죠? 요거 일단 간략하게 이제 배경 정보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는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니면 잘 클릭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에 지금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고요. 그 장르는 SF로 분류됐는데 뭐 SF라고 하면 SF라고 그쵸? 불릴 수도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 영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제작됐고 상영 시간이 아슬아슬하게 오호가 갈리는 110분입니다. 2시간이 아슬아슬하게 안 되고요. 감독은 또 부츠 라일리 감독인데 뭐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전작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출연진들이 대부분 영화 상영, 넷플릭스 영화 한 3분 만에 이 영화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이걸 계속 볼 것인지 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화로 넘어갈 것인지 3분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테사 톰슨, 스티브 연 뭐 이렇게 해서 낯익은 배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간신히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주 가능한 영화고요. 내용도 글쎄 실실거리면서 맥주 한 캔 비우기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또 무슨 척을 많이 해요 영화가. 네. 저는 또 뭐 이제 그런 거에 의미 부여하면서 나름 그렇습니다. 이 지적인 영화다 하면서 자위 무비죠. 그치? 그러면서 풀발기에서 봤죠. 네네네. 테사 톰슨 이 네. 배우는 83년이니까 83년생이니까 그렇게 뭐 신성이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요즘 가장 그 흑인 배우들 중에 눈에 띄는 배우 중에 하나 같아요. 네네. 그렇죠? 토르에서 또, 발키리 역할을 네네. 했죠. 햄식이 형이랑 또 네. 호흡을 많이 맞추시고 제가 그 배우를 처음 뵀을 때가 무슨 조연 비슷하게 나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인종을 떠나서 그분 외모가 참 탑스타로 가기에는 부족함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연급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자연스레 더 아름다워지시더라고요. 역시 카메라 마사지인가? 네 그렇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쨌든 좀 명품에 대해서는 그냥 좀 뭐 호감이 가는 이런 것들 네. 인정하고 넘어가는 뭐 이런 네네. 거. 주연이면은 주연 이쁘니까 주연이겠지. 그렇습니다. 네, 크리드에서도 이제 출연했었고 거기서 이제 마이클 조단의 여친 역할로 나왔었고요. 뭐 비중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여친이었습니다. 랩을 하는 여친. 그다음에 뭐 저기 햄식이랑 네. 토르도 찍었지만 네. 또 저기도 찍었었죠. 그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 아 맞네요. 네. 네. 저는 가장 눈에 띄고 저는 이 외모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웃을 때.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자면 참. 그리고 스티브 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티브 연이 행보가 스티브 연이 걷는 행보가 아주 네네. 좀 주목이 돼요. 나중에 저기처럼 되려고 그러나 조지 클루니처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 누구시죠? 배우인데 6다리만 건너면은 케빈 베이커. 네네. 케빈 베이컨의 법칙. 그 이분이 그걸 증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지인의 남편입니다. 그래요? 네네네. 결혼했어요? 네네네. 한국에 계세요. 스티브 연 한국 살아요? 네, 지금 한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얘 이거 안전한 데로 도망 와 있구만. 네네. 물론 출생 자체도 서울특별시에서 출생을 했었네. 그래요.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뭐 케빈 베이컨 이론의 산 증인이시고요. 조아나 박이시라고 하네요. 와이프 이름이 조아나 박. 그리고 수염 숱은 되게 없으시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니까.
네네. 우리 친구 저 주모 친구가 네네. 있는데 네. 그 친구 수염 비슷한. 네, 저는 그 친구 처음에 수염 한참 길러 갔을 때 어디서 쓰러져서 샤프심이 꽂혔나 그런 생각이 좀 했었죠. 예.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리면은 주인공 캐시어스가 있어요. 애칭은 캐시입니다. 캐시. 현금이죠. 캐시가 삼촌네 지하실에서 뭐 새들어서 살고 있죠. 집세도 몇 달째 밀리고 있고 뭐 생활이 어려워서 빨리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텔레마케팅을 하는 회사에 찾아가서 취직을 합니다. 그 텔레마케팅 부서에 배치를 받아서 뭐 여기저기다 계속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네네.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때 쓱 데니 글러버 할아버지가 네네. 옆에서 앉아있다가 팁을 줍니다. 야, 백인 목소리로 해봐. 그러면 될 거야. 그래서 백인 목소리를 한번 이렇게 해서 백인 목소리를 내요. 너무 잘해. 네네. 그때부터 물건이 막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같은 텔레마케터 중에 하나였던 스티브 연은 이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이 직원들에게 하는 아주 불공정한 대우, 아주 적은 임금 네네.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주인공 캐시도 초반에는 거기 참여했다가 자기가 승승장구해서 계속 승진을 해나갈수록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조합에 참여했던 자기 친구 그리고 여자친구도 노동조합과 같이 연대를 했었거든요. 여자친구랑도 멀어지고 캐시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텔레마케팅 회사의 핵심 멤버가 된 캐시는 텔레마케터 회사의 대고객인 워리프리라는 회사에 픽업을 받게 돼요. 야, 너 눈여겨봤다. 너 우리 회사에 가장 필요한 인재다. 라면서 워리프리의 CEO가 여는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아주 고급스럽고 퇴폐적인 파티를 질펀하게 즐긴 후에 워리프리의 CEO로부터 아주 비밀스러운 제안을 받게 되죠. 뭐냐면 우리가 인간들을 유전공학을 통해서 아주 더 효율적인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마치 반인 반마와 같은 모습을 한로 바꾸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제할, 그 사람들과 같은 반인 반마가 돼서 그 내부에서 그 사람들을 통제할 끈앞풀이 필요하다. 네가 그거를 해주면 5년만 해주면 1억 달러를 주겠다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이 주인공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반인 반마들을 관리하는 끈앞풀 역할을 하게 될지 그런 영화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는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뭐 내용 자체는 SF 당연히 SF 네. 내용인데, 네. 근데 우리가 SF 영화 같은 것을 상상할 때 바라는 네. 기대하는 그런 특수 효과나 이런 거는 절대 이거는 네. 나오지는 않고요. 거의 특촬물 수준이죠. 그렇죠. 네. 특촬물 수준으로 나오고 또 어떤 특수 효과가 필요한 네. 어떤 일련의 과정들은 그냥 클레이메이션, 스탑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처리해 버려요. 뭐 그런 건 없지만 상상력이 일단 괜찮고 네네. 영화를 보면 때깔에서부터 이게 이거 존내 저예산 영화구나가 네네. 확 느껴집니다. 네네. 모르긴 몰라도 여기 이 두 배우 스티브 연하고 네. 테사 톰슨 이 배우들도 내가 볼 때는 무료로 출연하지 않았을까. 네. 테리 크루즈 이 아저씨 네네. 이디오크래시. 이디오크래시. 네, 맞아. 이디오크래시에서 대통령 이런 아저씨들 어떻게 썼나 몰라. 이 영화 네. 이 때깔 봐서는 돈 거의 안 들이고 찍었는데. 캐스팅에 다 일단은 예산을 소진한 것이 아닌가. 그랬을까요? 난 그거에 쓸 돈은 있었을까 싶은데.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때깔은 좀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뭐 크게 무슨 뭐 떨어지는 건 아니긴데 네네. 돈 안 쓴 흔적은 좀 느껴집니다. 근데 발칙한 상상력 그리고 기업들 이 사회가 이 인간의 노동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개개인은 어떻게 기업이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재밌는 통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름 볼만한데 근데 한 가지 네네. 이 영화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1시간 50분은 좀 길다. 좀 늘어지는 부분이 중간에 있기는 해요. 네. 노동조합이랑 어떤 지하 조직이랑 같이 나와서 뭔가 음모가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여기 텔레마케터들의 최상층부에 계시는 분이 요거 매니저 하시는 분이
애꼬눈이신데, 그러니까 한쪽이 눈이 어떻게 실명하셨는지 어쨌는지 안대를 차고 계신데 그분 안대가 공교롭게도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 지하 활동 조직하는 애들이 자기네들 마크가 눈 아래다가 이렇게 막 표시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언젠가 맞물려 들어가서 저분이 뭔가 정체를 딱 하고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예감이 엄습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떡밥만 해놓고 횟수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주인공의 여자친구 테사 톰슨이 좌안, 그러니까 왼쪽 눈이라는 지하 조직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조직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쪽 그런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그 지하 조직의 이름이 왼쪽 눈이니까 그 자본주의를 가장 내면화시킨 이 텔레마케터의 수장은 왼쪽 눈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왼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하 조직과 왼쪽 눈이 없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수장. 뭐 이렇게 해서 뭐 결국엔 뭐 둘이 어떤 뭐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일어나 했는데 뭐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없어서 아쉽긴 하고 그냥 그냥 은유나 어떤 상징 요 정도로만 쓰이고 그 내러티브에는 별로 녹아들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여주는 비주얼 같은 거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조잡함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표방하고 있어요. 주인공 남자가 머리에 캔을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에 완전히 복무하게 되면서 그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거나 어떤 뭐 그 비난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출근길에 캔에 머리를 맞는단 말이죠. 시위대 앞을 지나가는데 시위 군중 중에 한 명이 콜라 하나 먹고 웃어라 하면서 콜라를 던지죠. 그 이후 그러니까 머리에 상처가 났겠죠. 피가 났겠죠. 그래서 머리에 붕대를 했는데 붕대에 묻은 혈흔이 누가 보더라도 밖에서 찍은 거야. 안에서 스며 나온 그 혈흔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피가 묻은 그 머리에 붕대를 그 똑같은 붕대를 며칠째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떤 좀 조잡함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보면은 러브러브 씬에서 테사 톰슨이랑 같이 방에서 이렇게 기상을 하고 그 밤에서 오붓하게 어떤 이런저런 조크를 즐기는 가운데 거기가 차고였다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냥 방이 아니라 벽면 한 벽면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열려버리면서 바깥의 사람들이 야 뭐 방 잡아라 뭐 비아냥되죠. 그때 느낌은 되게 미셸 공들이 느낌이었거든요. 살짝 조잡한데 그게 그 맛인 키티한 네네. 그래서 키치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가다가 뒤에 마성기 씨 나오면서 확신하게 됐죠. 마성기라는 거는 반인맘마가 된 나중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특수분장을 뭐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공룡 쭈쭈 이런 거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그 성기를 사람 팔뚝만한 성기를 이렇게 달고 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그 옛날에 그 닌자 거북이 닌자 터틀 영화 개봉했었을 때 CG로 하기 바로 전에 사람이 특수 의상을 입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 특촬물이죠, 느낌. 뭐. 그 정도 느낌. 그러니까 되게 보기 흉하진 않지만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할 때 안에서 이제 분장했던 배우라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뭐 리모컨이라 든가로 해서 표정이 조작이 될 거잖아요. 그때 드는 그 실리콘 느낌? 그런 정도만 감안하고 보시면 이 영화의 그 제작비 그걸 생각해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그거를 흠잡을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눈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에 대한 풍자가 이렇게 쪼크처럼 담겨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콜라를 던지는 것도 이 콜라라는 게 자본주의의 상징 아니에요. 우리 노동자들 그 연대를 배신하고 지 혼자 성공하겠다고 가는 주인공한테 콜라를 던져서 그 머리 콩 맞아서 이 사람이 하는 장면을 누가 촬영을 했는데 그게 유튜브에서 엄청 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뽀글뽀글 가발에다 콜라 캔을 이렇게 매단 가발을 제작해가지고 그걸 다 쓰고 다니는 게 유행이 될 정도로 거기 나와 있는 노동자들이 왜 거기서 데모를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파업을 하는지 투쟁하는지는 전혀 조명되지 않고 유튜브에서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콜라 콩 만진 그 장면만 마치 퍼니스트 홈비디오 한 클립처럼 그것만 막 소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발 쓰고 그 흉내내고 다니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 파업하는 건 관심이 없어. 그런 거라든지 또 이 주인공한테 그 콜라병을 던진 그 여자 시위 군중 중에 한 명이었던 그분은 그때는 뭐 어떤 뭐 신념이 있어서 그 자리에 나왔겠지만 그 이후로 이게 유명해지니까 이걸로 인해서 막 무슨 콜라 회사랑 광고 계약하고 완전 자본주의 방향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그런 점이라든지 풍자하는 점들이 많아서 좀 보면서 좀 찔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국 공통으로 남성들에게만 있는 성기 크기에 대한 어떤 공경? 동경? 이런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공이 드러나는 게 야, 내가 이렇게 이러한 급여를 지급할 테니 지금 반인 반마로 유전자 조작이 된 노동자들을 네가 감독을 해라. 그러면 돈도 이렇게 들어오고 뭐뭐 하고 성기도 커진다라는 게 그 추천 조건의 하나였거든요. CEO가 네네. 이거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그걸 아주 마지막에 게다가 하면서 네.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살짝 흔들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웃긴 거는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말로 변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게 충격을 받아서 그걸 도망쳐 나온 후에 이 말로 변할 때는 어떤 그 가루를 흡입해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이 파티에 갔을 때 이 CEO가 제공한 코카인을 엄청 흡입하거든요. 코카인 흡입하는 장면도 보통 한 10cm 정도 얇게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쫙 흡입하잖아요. 여기는 막 한 1m를 깔아놓고 쫙 흡입을 해요. 그거 어떻게 찍었나 몰라? 코로 다 들어갔을 때. 제가 볼 때 이 영화에서 가장 제작비를 많이 쓴 특수 효과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폐도 얇게 접어갖고 코에다 끼고 하자. 지폐도 막 이만큼 두껍게 말아가지고. 하여튼 그 생각이 나니까 혹시 내가 흡입한 게 이게 코카인이 아니라 변형 물질이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여자친구를 불러서 확인을 시킨 거예요. 자기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고추를 빨리 지금 봐달라고. 여자친구가 아니 똑같은데 왜 그래. 그리고 말로 변하면 코가 커진다면서 코를 보라고 하면 되지. 왜 고추를 보라고 하는 거야. 또 그 상황에서는 전 여친이죠. 또. 그런 장면이. 고추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남자들한테. 아니 뭐 그렇죠. 고추 없으면은 안 됩니다. 오줌 어떻게 쌉니까? 그렇죠. 뭐 그런 장면도 재미있고요. 그런 걸 풍자한 장면도 그 외에도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곳곳에 그런 비유와 상징 같은 게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게 또 내러티브랑 연결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장 아쉬운 거는 이 테사 톰슨이 몸담고 있는 좌안이라는 조직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게 좀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는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하면서 벽에 그래피티 그리는 그 정도 조직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무튼 영화 자체가 이게 하나의 거대한 이 비꼼이거든요. 거기에 막 짜잘한 것들이 막 자본주의부터 해가지고 인종부터 해가지고 엄청 자잘한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 비법 자체가 전화 통화하면서 백인의 어투로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대놓고서 어떤 인종주의를 이제 비꼬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흑인들 말투를 버리고 백인처럼 얘기해라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왔어 미어 브로 뭐 이런 걸 안 하고서 되게 정갈하고 공손하고 빠르게 말하는 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더빙을 하죠. 백인 더빙. 네. 얇은 목소리에 백인 목소리 더빙을. 백인 떠버리가 더빙을 합니다. 그때부터 말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 이게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영화 속 캐릭터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된 게 야 그만해 소름 돋아 막 이런 정도의 성대모사로 표현이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더빙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똑같이 한다. 야 소름이다 막 이런 진지한 표정으로. 그리고 그게 또 어떤 그 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게 흑인이면 뭐 좋은 대학 가기도 힘들고 어떤 기회 평등 같은 거를 마주하기도 힘들고 이렇다는 현실을 거기서 뭐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CEO 파티에 초대된 이 주인공 캐시가 가서 야 너 흑인이니까 랩할 줄 알잖아. 랩 좀 해봐. 막 했으니까 아니 듣기는 하지만 잘 못해요. 아 해봐 막 해서 막 그 CEO가 막 랩해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막 그렇게 동조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랩을 하게 되는데 쭈뼛쭈뼛 자기 뭐 삶에 대한 뭐 랩을 아주 잘 못해. 그러다가 반응이 뭐 영 시원찮고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하는 눈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니거 쉿 니거 요것만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다 흥분하면서 깜시랩만 계속 반복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나 내러티브가 담긴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극적이고 1차원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그런 장면으로도 한번 나오고요. 또 거기서 이 세계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쇼가
그냥 사람을 맞아요. 하면 초대 손님을 하면 불러서 일반인을 네네. 걔를 천나게 후들게 패는 네네. 그래서 그 맞는 걸 다 견디면 네네. 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는 네네. 그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이 존나 열광해. 네. 주인공이 캐시가 워리프리라는 회사에 사람을 반인 반수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폭로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네. 그 폭로 내용에는 아무도 관심 없고 너 그걸 폭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존나게 맞고 똥을 뒤집어 써야 돼. 그래서 그것만 보고 깔깔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그리고 결국엔 그걸 뭐 수모를 다 견디고 네. 폭로를 했더니 네. 그 결과로 주식시장에서 그 워리프리 네. 회사의 주가가 막 상승해요. 아니 네네네. 이런 신기술이 있어 하면서 이런 게 너무 웃기죠. 그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거랑 관련해서 오로지 생산성에만 네. 열광하는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게 아주 네. 곳곳에 잘 묻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어떤 그 텔레마케팅기 회사, 그룹 회사, 세일즈 회사의 최상부에 있는 최고 업적을 이루고 최고의 부를 노리고 있는 사람은 주인공 캐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인이었잖아요. 이 백인들이 실제로 흑인의 문화를 접할 일이 별로 없고 자기네들 비버릴즈나 뭐 이런 데 사실 테니까 흑인의 문화를 말 그대로 책으로 배웠거나 어떤 거다라는 것만 알고 듣고 있으니까 제가 그 장면 흑인이 니것이 랩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흑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흑인스러운 것만 보여주면 뭔가 다른 새로운 문화를 접한 것처럼 열광을 한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희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 사람 우가우가 했던 것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정말 그 회한과 반성이 밀려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가우가 하지 맙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찔리는 네네. 찔리게 만드는 영화인 측면도 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진지하게 가지 않고 그 모든 장면이 좀 장난처럼, 네네. 뭐 조크처럼, 뭐 이렇게 아니면 때로는 뭐 좀 자조적인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볼 때는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웃을 수가 있는데. 이 영화 포스터도 지금 보니까 네. 노란 벽에 노란 바닥에 주인공 남자 라케이스 스탠필드, 네, 이분이 보라색 정장을 입고 기대서 핸드폰을 보고 계세요. 여기서는 내세우는 건 진짜 배우 이름들만 쭉 스티브 연부터 해가지고 테사 톰슨부터 해가지고 배우 이름밖에 없거든요. 이 영화가 사실 그것 말고는 집객 효과가 별로 관객을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밖으로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이게 뭐 내용적으로도 뭐 이런 거 관심 없는 분들은 전혀 뭐 끌리는 내용도 아닐 테고 음모가 있었다고 음모는 있긴 있지. 있죠. 이 거대 기업의 음모는 네네. 있긴 있지만 있죠. 이거 SF도 맞습니다. 네, SF도 맞고 코미디도 맞고요. 코미디도 맞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도토상님이면은 저 되게 힘들더라고요. 보면서 생각했어요. 네. 나한테 연봉 한 100억 정도의 제안이 왔다 이거예요. 네네. 연봉 100억. 네. 대신 1년 동안 똥만 먹어야 돼. 네네. 그런 상황이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질문을 예상했냐면 노동조합에서 네. 같이 그 동료들이랑 연대하다가 갑자기 너한테 좋은 근무 조건이 나와서 너만 발령내준다고 하면 그들과 계속 연대를 하겠네 이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네. 똥 못 먹어요. 100억.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나와야죠. 나와야죠. 네, 나와야죠. 네. 나와서. 네, 나와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밥 자주 사주면 되잖아요. 거기 많이 번 돈으로 거기에다 또 크게 후원해도 되고. 그렇죠. 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계속해서 그 일자리는 줄어들 건데 네. 사회가 인공지능이나 정보화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네, 뭐 4차 혁명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어쨌든 일자리 줄어들 건데, 근데 계속 우리는 해고는 살인이다라고만 하면서 그거를 막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사회는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네. 인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워리프리가 나오죠 여기선. 여기서 워리프리라는 회사는 실업난이 심각해요, 이 사회가. 그래서 취업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우리 워리프리라는 회사 종신 계약을 하면 의식주를 다 제공하고 네. 죽을 때까지 직장 일을 할 수 있다. 종신고용이다. 네. 그래서 뭐 이 워리프리에서 제공하는 어떤 뭐 산업 현장에서 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TV에서 계속 광고를 해요. 네. 보면은 군대 맨날 뭐 한 90년대 내무방 같은 데서 2층 철제 2층 침대에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그거를 포장해서 다 웃고 있는 얼굴로 해가지고 광고를 하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당장 집세도 밀리고 있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워리프리라는 회사와 점점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감독 자체가 네. 그 래퍼인가 봐요. 아 그래요?
부츠 라일리시? 라일리 부츠 TV 시리즈를 뭐 몇 개 제가 했는 모양인데 거기서는 이제 게스트 뭐 이런 걸로 나오는 모양인데 랩을 하는 원래 2000년대 초반에는 뭐 가수로 활동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거 다 하려고 그래 혼자. 그러게 말입니다. 이 왓챠의 그 사람들이 남긴 댓글 한번 볼까요? 네네. 평균 평점은 꽤 높습니다. 3.3. J.O.라는 분이 내가 뭘 본 건가 싶으면서도 납득이 되는 영화. 한 줄로 잘 평가를 하셨네요. 네네.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이상한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척 하는 영화. 자본주의에 대한 독특하고 다면적인 풍자라고 하면서 3.5점 주셨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정확한 한 줄 평 같아요. 윤재아빠라는 분이 색다름이 무기. 작금의 미국 사회를 둘러둘러 영화 내내 깐다. 생산성에 목숨 거는 대기업, 시청률에 목숨 거는 TV, 돈벌이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다음에 인종차별, 계급주의. 제대로 된 블랙 코미디다. 근데 좀 많이 갔다. 라고 감독이 래퍼라던데 이게 데뷔작이고 기억하겠어. 뭐 이렇게 말하셨네요. 그 평가들이 다 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과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인가? 참 여기서 스티브 연은 그 약간 뭐랄까 그 위장 취업하는 좀 그런 지식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텔레마케터 회사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위장 취업을 하러 온 거죠. 약간 쿠바를 해방시키고 콜롬비아를 다음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넘어갔던 체게바라 같은 느낌으로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그 간판을 돌리는 어떤 홍보 대행사 간판을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막 화살표 그 쪼코에서 쪼코가 하던 거 그런 사람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해주고 지금 이 텔레마케터 회사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와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어떤 단체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생각나네 갑자기. 압니다. 멋있는 역할로 나왔어요. 여기서 그 중간에 그 캐시의 여자친구가 생계를 위해서는 간판을 돌리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본 직업은 예술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시라는 걸 하는데 이제 행위 예술을 하는 거죠. 어떤 영화의 대사를 이렇게 읊으면서 고장난 핸드폰이라든지 그걸 이렇게 쌓아놔요. 아니면 탄피, 양피가 든 물풍선을 자기한테 집어 던지게 하는 뭐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일종의 또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 총알이랑 핸드폰 같은 거는 이제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뭐 표상이기도 하고. 양피는요? 양피? 사람 피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가요? 영화 대사는 왜 졸이는 거죠? 제가 그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의문으로 남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없어갖고 전혀 뭐 예상이 안 되네요. 뭐 무슨 의도였을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결국에는 부자의 삶을 포기하고 친구들의 곁으로 돌아와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걸로 끝난다. 영화가 끝나는데 그래서 코미디죠. 근데 마지막에 캐시의 얼굴이 갑자기 콧구멍이 뽕 커지면서 변형이 되는 걸로 하면서 영화가 끝나죠. 그 마셨던 그게 코카인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뭐 볼 때는 가볍게 보는데 보고 나면 또 생각할 것들은 그 여우는 찐하게 남는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 드릴게요. 한 번씩 보시죠. 볼만합니다. 재미도 있고요. 가족들 모아놓고 볼 영화는 아닙니다만 추석에 만두 빚고 이렇게 싫으시면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고통스러운 장면들, 뭐 구타 이런 것에 대해 다 희화되고서 그냥 보면서 낄낄거릴 수가 있는데 그 화장실에 처음 발견했을 때 말로 변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이면 막 그 사람들이 엄청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핸드폰 영상에 찍혔을 때 그 장면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잔잔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쓰러진 반인만마의 고추 아무튼 그 씬이네요. 아팠을까? 원래 성장통이라고 하죠. 난 아픈 거보다 놀랬겠지. 자기 몸이 막 이상하게 변하니까 놀래지 않았을까. 사람을 그렇게 무슨 일하는 기계처럼 쓰고 그러면 안 되지. 돼 안 돼. Oh yeah. All right.